네. 그러면 두 번째 발표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는 그 카이스트 AI 대학원의 주재걸 교수라고 하고요. 이렇게 네, 훌륭한 그리고 귀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시간 내주셔서 역시 또 감사드립니다. 뭐 여담이지만 이게 줌이 제가 300명 제한인 거를 뭐 줌을 숱하게 써오면서도 오늘 처음 아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 귀중한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컴퓨터 비전과 자연어 처리 쪽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요. 뭐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이제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과 이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관련 연구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자율주행과 조금 밀접하게 관련될 만한 이 컴퓨터 비전 쪽에서 그 중요한 태스크인 얼반 씬 세그멘틱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 관한 저희 연구실에서 수행한 두 가지 연구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연구들은 작년 그 CVPR과 이제 ICCV 학회들에 각각 출판된 논문들이고요. 그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 이제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 주제인 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그리고 어떤 아웃 오브 클래스 디텍션 혹은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디텍션에 해당하는 문제를 또 이 얼반신 세그멘테이션에서 적용한 그런 연구를 또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연구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네,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을 주제로 연구를 저희가 한 것이고요. 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는 머신러닝, 딥러닝 태스크를 수행할 때, 어떤 하나의 데이터셋을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셋을 뭐 트레이닝 및 테스트 데이터로 나눠서 이제 학습 및 검증 및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 하나의 데이터셋을 이제 동일한 시점이라든가 동일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수집된 경우의 데이터인 경우가 많고요. 그 경우 그래서 가령 뭐 어떤 특정한 속성이나 특성이 이제 일관된 형태로 이 트레이닝 및 검증 혹은 그 테스트 데이터에 존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이런 이제 저희가 수집한 트레이닝 및 테스트 데이터의 경우 모두 다 이렇게 어떤 맑은 날 수집된 데이터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 내에서 이제 학습 및 검증 평가를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저희가 이 모델을 실제 디플로이를 했을 때 다양한 이제 어떤 레어하게 등장하는 혹은 저희가 수집했을 당시에는 한 번도 이제 보지 못한 그런 어떤 그 특성이나 속성이 발견되는 그런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그 예측이 많이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명 환경이라든가 어떤 이런 극한의 날씨 그리고 뭐 터널이나 뭐 교각 이제 지하의 경우 이제 학습 때에 이제 미처 수집되지 못한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많은 경우 이제 모델이 잘 예측을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저희는 여기서 도메인이라는 어떤 단어를 기본적으로 이제 학습 때의 어떤 어, 학습 데이터가 가지던 어떤 특정한 속성. 그런데 이걸 실제 디플로이를 했더니 이제 테스트 타임에서 인더 와일드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변화된 속성들을 저희가 지칭하는 단어로서 이제 도메인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도메인이 이제 바뀌었을 때 혹은 이런 어떤 특정한 저희가 이제 예상치 못한 속성 정보가 바뀌어진 그런 형태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관되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 태스크를 잘 수행할 수 있느냐. 이것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의 결과로서 구체적인 어떤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과 그리고 그런 어떤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시 혹은 뭐 테스트 밸리데이션 데이터에서의 어떤 일관된 그 속성 정보가 그대로 유지되고 이제 그걸 따라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 디폴트 모델 혹은 베이스라인 모델들 간의 성능 차이가 어떻게 나는가를 좀 보시면 이런 언씬 도메인 그러니까 이제 그 학습 때에는 보지 못했던 이런 굉장히 어두운 환경 그리고 뭐 비가 많이 오는 환경 뭐 터널의 환경에 대한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성능이 많이 이제 베이스라인들에서는 저하되나 저희 메서드에서는 어느 정도 로버스트하게 동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기본적으로 뭐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는 태스크에 대한 어떤 그 예측 결과를 시각화한 예시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주어진 사진에 대해서 각 그 픽셀별로 저희는 이 픽셀이 하늘인지 뭐 이제 나무인지 건물인지
도로인지 혹은 자동차인지 등을 다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서 결국은 그 영역별로 이 부분은 뭐 도로고 이 부분은 자동차고 이 부분은 하늘이고 하는 것을 그 영역을 그 바운더리까지 정확히 이렇게 분할해내는 것을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면 이 태스크를 수행할 때 또 많은 경우 이 활용처는 그 소위 이제 심투리얼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투리얼은 뭐냐면 저희가 그 주로 이제 보통 학습 데이터를 좀 더 수집하기 쉬운 환경에서 저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했을 때 그걸 그 학습 환경이 이제 쉬운 환경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많은 경우 이 어떤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저희가 그 풀 인포메이션이나 다양한 뭐 가령 뭐 사고가 났을 때라든가 뭐 비가 올 때 뭐 이런 다양한 환경들을 또 자유롭게 만들어내고 시뮬레이트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 어떤 시뮬레이티드 된 데이터 혹은 컴퓨터 그래픽스로 렌더링된 이미지들을 가지고 학습을 해서 이제 그걸 실제 도로 영상, 실사에 적용을 했을 때의 성능이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높은 성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태스크들도 또 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의 한 유용한 적용 사례로서 저희도 실제로 이 얼반 씬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서 이제 이러한 세팅을 중심으로 저희가 모델을 연구 개발하고 이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서드의 기본적인 어떤 핵심 아이디어는요. 이 그 컨볼루셔널 뉴럴 혹은 CNN을 통해서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모델들이 많이 이제 제한이 되고 그 가장 그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모델들이 대부분 다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 많이 쓰이는 이 CNN 기반의 모델인데요. 이 CNN에서의 각각의 필터들을 통해서 추출된 피처들은 이제 서로 다른 채널들로서 어떤 한 장 한 장의 혹은 한 장 한 장의 채널의 그 액티베이션 맵의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그 액티베이션 맵들 간의 어떤 통계량을 저희가 좀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 통계량은 이 채널 내에서 등장하는 이 평균 값과 그 분산 값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엔 서로 다른 채널들 간의 어떤 그 코베리언스, 그러니까 어떤 한 채널에서 값이 이제 높게 나타났다. 그러면 그 해당 스페이셜 로케이션에서 그 두 번째 채널에서도 그 값이 높게 나타났다라고 하고 또 가령 다른 위치에서 그 동일 채널에서 값이 낮게 나타났을 때 그 두 번째 채널에서도 그 값이 낮게 나타나면 이 두 채널 간에는 저희가 코릴레이션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에 해당하는 그런 코베리언스 쌍들 그 채널 쌍들도 존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코릴레이션 정보들은 이 코베리언스라고 하는 정보들 통계량으로 저희가 측정할 수가 있고요. 네, 많은 경우 이 코베리언스라는 정보가 이 이미지에서 어떤 그 중요한 그 컨텐트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게 나무인지 뭐 자동차인지 도로인지에 해당하는 이런 컨텐트 정보보다는 어떤 전체적인 조명의 밝기나 이게 뭐 시뮬레이티드 된 데이터여서 나타나는 어떤 그 좀 아티피셜한 텍스처 등의 이런 좀 컨텐트와는 무관한 정보, 그래서 그걸 저희가 또 다른 용어로 이제 스타일이라는 용어로 부르고요. 그런 용어들을 가지고 그런 용어들을 주로 인코딩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좀 많이 밝혀져서 이제 그 코베리언스를 저희가 적절하게 잘 컨트롤을 하면 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잘 할 수 있겠다는 것이 저희의 핵심 아이디어였고요. 그래서 이제 뭐 조명이 바뀌었을 때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어떤 스타일 정보가 바뀌었을 때 그리고 이제 실제 나타나는 저희가 그 구분해야 되는 그 이제 시멘틱 오브젝트 혹은 그 어떤 그 클래스 정보들이 많이 바뀌었을 때 이제 그 코베리언스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것들을 저희가 잘 분석해서 실제로 이런 어떤 다양한 그 스타일 정보들을 위주로 인코딩을 하고 있는 그 코베리언스 정보를 효과적으로 저희가 제거할 수 있으면 이제 그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코베리언스라는 정보가 다양한 어떤 그 사례에서 그 컴퓨터 비전 사례에서 네, 적용된 예시를 여기서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뭐 시간 관계상 네, 이거는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희 메서드에 관해서 이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어떤 특정 그 CNN 레이어에서 그 인코딩된 어떤 한 장의 사진에 대한 그 액티베이션 맵을 입력으로 받아서요. 그 액티베이션 맵에 대한 그 채널별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코베리언스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스타일 정보들을 위주로 인코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코베리언스 정보들이 최대한 이제 0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그래서 그 채널 간의 코릴레이션이 최대한 이제 억제되도록 하는 그런 추가적인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저희가 첫 번째 로스로서 제안을 했고요. 그런데 이 경우 이제 그냥 무턱대고 0으로 제한을 하다 보면 그 메인 테스트 세그멘테이션 성능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존재할 수 있어서 저희가 어떤 뭐 레귤러라이즈 어떤 특정한 파라미터를 두고 이제 모두 다 0에 가깝도록 그 코베리언스가 나타나지 않고 뭐 가령 뭐10 이하가 될 때, 그러니까 10 이하가 10 이하이면 괜찮고 10보다 넘어갔을 때에만 이제 이 코베리언스를 억누르도록 하는 그런 로스로서 이제 변형을 한번 해보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코베리언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스타일 정보를 굉장히 이제 그 도미넌트하게 담고 있고 어떤 정보는 실제 컨텐츠 정보를 일부 또 담고 있어서 그것들을 모두 다 도매금으로 억누르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세그멘테이션 퍼포먼스가 또 같이 또 저하되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각각의 그 코베리언스들, 뭐 채널이 가령 10개가 있다라 그러면 10개에서 그 모든 순서 쌍을 따지면 총 이제 45개의 그 코베리언스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45개 중 어떠한 값은 그 스타일 정보를 많이 담고 있는지 혹은 적게 담고 있는지를 저희가 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그러니까 가령 시뮬레이트 티드된 어떤 그런 형태로서 이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어둡게 혹은 밝게 한다거나 어떤 스타일을 적절히 잘 반영을 했을 때 어떤 코베리언스가 많이 바뀌고 많이 바뀌지 않는지를 저희가 아, 아, 분석해서 그 선별적으로 그 코베리언스를 선정해서 이제 그 선정된 코베리언스에 대해서만 이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적용하는 시고리지 로스를 적용을 했고요. 그랬을 때뭐 성능이 기존의 다른 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쪽의 어프로치들에 비해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성능, 특히 이제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에서 볼 때 이 GTA5와 같은 이 게임 데이터에서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다양한 이제 리얼 월드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을 했을 때의 성능들, 그리고 이제 그 순서를 바꿔서 가장 대표적인 리얼 데이터인 시티스케이프스에서 또 학습을 하고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을 때 이제 저희가 좀 일관되게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저희가 밝혀낼 수가 있었고, 저희가 제안한 몇 가지 서로 다른 버전 중 가장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선별적으로 그 어떤 그 스타일 정보를 많이 담고 있는 코베리언스만 억누르는 어떤 그 버전의 방법이 가장 잘 동작함을 알 수가 있었고요. 기타 뭐 다른 여러 이제 백본들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 레귤러라이제이션 형태로서의 로스 펑션 다양하게 붙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어, 다양한 데이터에서 실제로 그 스타일 정보의 차이가 굉장히 큰 그런 형태에서 좀 더 저희 메서드가 성능 향상 폭이 더 커지는 것을 저희가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들은 좀 또 시간 관계상 저희 논문을 또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이레벨에서 뭐 어떤 그 연구의 흐름이나 저희가 어떤 방향이나 태스크, 프로블럼 세팅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실험을 했는가를 좀 위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그 코베리언스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실제 리얼타임 그 퍼포먼스 측면에서 뭐 어떤 큰 컴퓨테이션 오버헤드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저희가 보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성적인 결과로서 이제 어떤 코베리언스가 억제되고 어떤 코베리언스는 억제되지 않았는가, 그 효과가 이제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되어져서 나타나는 그런 경우, 그리고 실제 저희 메서드가 그 기존의 베이스라인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정성적인 결과도 저희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좀 빠르게 말씀을 첫 번째 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뭐 질문도 주신 듯한데 일단 이후 요 나머지 부분 말씀드리고 또 질문 남는 시간 내에서 또 질문을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태스크는 이 소위 이제 아웃 오브 클래스 디텍션에 해당하는 태스크입니다. 즉 이건 뭐냐면 실제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경우 각 픽셀 혹은 그 이미지에 주어진 어떤 각 영역별로 이 영역이 저희가 사전에 정의한 카테고리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의한 카테고리가 뭐 도로, 자동차, 그리고 뭐 사람, 그리고 뭐 하늘, 뭐 건물까지 한다면 가령 이 5가지로만 이제 그 사전에 카테고리를 정의를 해서 이 5개 중에 하나로 이 영역이나 각 픽셀들을 구분하도록 하는 경우 저희가 이제 이걸 디플로이 했을 때 실제 그 이미지에서 이 5개에 해당하지 않는 어떤 영역 혹은 물체 혹은 픽셀들이 등장했을 경우 이거는 뭐 그냥
글쎄요, 뭐 바구니 같은 거 혹은 박스 같은 건데 이런 경우는 실제로 이 여기 여기 중에 어디에도 분류되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희의 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은 기본적으로 이 5개 중에 하나로 무조건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5개 이외에 다른 종의 물체도 나타날 수 있다는 이 가정 혹은 이런 전제 조건이 무시된 스탠다드 모델에서는 뭐 가령 이 부분에 실제로 어떤 이런 뭐 unexpected 된 어떤 옵스타클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여기가 그냥 다 도로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여기를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게 돼서 어떤 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면 그 기존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어떻게 개선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 사례가 되고요. 네, 그래서 목적은 하여튼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쓰는 방식이 이제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 기존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학습 당시부터 그냥 뜯어 고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는 이제 후처리적으로 이 기존의 다양한 모델들의 그 예측 값에서 가령 뭐 강아지, 고양이, 사람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뭐 여기가 80%, 여기가 뭐 10%, 또 여기가 10%다라고 하면 여기서 저희는 확률값이 가장 크게 나타난 그 해당 클래스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아웃 오브 클래스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트레시홀드를 잡습니다. 그래서 가령 그 트레시홀드가 50%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는 이 강아지로 가장 큰 값이 50%가 넘기 때문에 강아지로 분류하는 것이 맞지만 가령 여기서 뭐 한 40%, 30%, 30%라고 하면 역시 가장 큰 확률에 해당하는 강아지로 분류를 하게 되겠지만 이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정의한 이 트레시홀드 값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또 네, 저희는 강아지, 고양이, 사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이거는 이제 unexpected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식으로 저희가 어떤 후처리적으로 이 out of class를 해당하는 그 픽셀이나 오브젝트를 디텍트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이제 이런 확률값 자체를 이게 소프트맥스 레이어에서 나오는 이 확률값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여러모로 좀 불안정한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맥스 통과하기 전에 해당하는 그 어떤 로직 값을 기준으로 거기에 이제 어떤 트레시홀드를 걸어서 하는 방법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그러한 경우는 또 이제 저희가 발견해낸 중요한 사실이 각 클래스별로 이 가장 그 클래스로 분류됐을 때, 즉 그 클래스에 해당하는 로직 값이나 그 클래스에 해당하는 확률 값이 다른 클래스의 로직 값이나 확률 값보다 가장 크게 나타나서 그 클래스로 분류됐음에도 그 가장 크게 되는 그 확률 값 자체의 그 어떤 레인지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뭐 로드일 때는 로직 값이 주로 이 로드로 분류됐을 때는 로직 값의 분포가 이쪽이었다면 뭐 가령 이 펜스로 분류될 때는 상대적으로 로직 값이 훨씬 그 값이 가장 큰 로직 값이었은 어떤 상황임에도 그 로직 값의 그 범위가 다른 클래스보다 굉장히 상이한 것을 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저희가 정의한 이 스레시홀드, 비록 이거는 이제 뭐 확률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스레시홀드지만 이제 그 로직 값을 기준으로 때 스레시홀드 동일한 방식으로 어떤 특정한 상수를 모든 클래스에 동일하게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클래스에 다 동일하게 적용하지 말고 각 클래스별로 좀 상대적인 로직 값을 적용을 하자. 혹은 그것을 저희가 각 클래스별로 나타나는 그 로직 값의 분포를 각 클래스 내에서 발견되는 그 로직 값들의 그 디스트리뷰션 혹은 그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다 그 범위를 동일하게 맞추어 놓은 후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스레시홀드를 적용을 함으로써 아웃 클래스 디텍션을 수행하자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간단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런 아웃 오브 클래스 디텍션의 성능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했더니 이제 분포가 좀 더 이제 일관되게 나타나고 따라서 이제 아웃 오브 클래스 디스트리뷰션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시간이 벌써 거의 다 지난 것 같은데요. 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 아이디어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그 바운더리에서 보통 확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그 바운더리가 폴스 파지티브로 잡히는 그런 경우를 최대한 또 방지하고자 그 바운더리에 해당하는 픽셀 같은 경우 저희 메서드를 좀 적용하기 전에 이런 바운더리 서프레션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제가 좀 또 이 폴스 파지티브를 억제할 수 있는 방식을 또 잘 제안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스탠다드
스탠다다이즈를, 맥 로직 값을 스탠다다이즈를 하고 거기에 트레시홀드를 적용하는 그 방법과 같이 좀 결합을 한 그런 방법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 세부 수식은 저희가 생략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좀 리더보드들이 또 있습니다. 이쪽 태스크에서. 그래서 기존의 여러 데이터셋들에서 어떤 그 아웃 오브 클래스에 해당하는 물체를 좀 신테릭하게 이렇게 오버라이트를 해서 오버랩을 시켜서 그런 아웃 오브 클래스를 좀 만들어 놓은 데이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세팅을 통해서 이런 이쪽 태스크에서 또 리더보드가 있고요. 그 이제 모델 자체를 직접 학습을 시키느냐 아니면 기존 모델의 추가적인 네트워크를 다느냐, 그리고 이제 OOD 데이터, 그러니까 아웃 오브 클래스 데이터가 실제로 학습에 주어지느냐, 주어지지 않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세팅을 통해서 이제 그 리더보드들이 좀 나뉘어져 있는데, 저희는 그 가장 어려운 성능, 어려운 세팅에서 어려운 세팅 내에서 이제 제한된 방법들 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블레이션 스터디도 하고, 네, 뭐 이 정성적인 결과로서 뭐 여기에서 또 물체가 등장했을 때 다른 폴스 파지티브들도 역시 많지만 여기 하얗게 나타난 것이 실제로 저희가 그 unexpected than obstacle이라고 하는 것을 네, 검출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으로 네, 발표를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굉장히 빠르게 좀 많은 거를 좀 말씀드리게 됐는데요. 좀 두서없던 부분은 좀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그 질문을 좀 어떻게 좀 예, 답을 교수님, 예, 네. 제가 시간을 좀 적게 드려서 오히려 더 미안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예. 예, 예, 그 채팅창에 질문이 두 개 들어온 것 같아요. 네네. 그럼 한 2분 정도 내로 예, 예.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을 어차피 우리 드리겠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좀 적게 가져가도 되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네, 저희는 뭐 이게 하드웨어까지 같이 좀 실제 사용하는 환경까지는 좀 못하고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파이토치를 중심으로 이제 대부분의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텐서플로우는 저희가 실제 이제 모바일이나 이쪽 그 인베디드 디바이스에 실제로 올려야 되는 경우, 뭐 TF-라이트나 뭐 실제 뭐 이런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만 이제 텐서플로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엔 두 번째 질문으로서 도메인이 달라져도 큰 성능 저하가 없어서 직접적으로 세그멘테이션 음, 네. 그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는 태스크는 실제로 그냥 좀 더 일반적으로 많이 다뤄지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쪽에서 훨씬 더 많은 연구들이 좀 되어 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스타일, 이 얼반씬 쪽에서, 얼반씬 세그멘테이션에서는 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는 부분이 실제 이 어떤 이미지 상에서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그 스타일에 좀 더 도미넌트하게 이제 서로 다른 도메인들의 그 차이점들 혹은 그 도메인 정보들이 그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어떤 스타일이라는 그 요소와 좀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서 그렇게 이제 연구를 좀 진행을 했고요. 그 다른 그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태스크들의 경우 이제 그 도메인이라는 것의 정의들도 또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해서 그 각기 서로 다른 또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연구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엔 수동으로 코베리언스 값을 지정한 게 맞는지. 네, 그러니까 전처리를 한 번 모델을 학습을 시켜서요. 어떤 채널 쌍 페어의 그 코베리언스 값이 높은지 낮은지를 저희가 사전에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베리언스의 센서티브한 그 어떤 그 सब셋 그 코베리언스를 저희가 사전에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스테이지에 와서 모델을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코베리언스 값을 자동화시켜서 다수 도메인에 네, 이것도 뭐 좋은 연구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사전에 좀 휴리스틱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센서티브 및 센서티브 코베리언스를 어떻게 좀 나누느냐 그리고 그걸 단순하게 이분화시킨 방식이 아닌 좀 더 좀 다변화된 형태로 이 서로 다른 코베리언스를 트리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도 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관련해서 제가 정확하게 그런 방향으로 뭐 직접 생각나는 연구는 지금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네.